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에는 MBC의 이지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시죠? 네. 네. 자,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자, 뉴스 세계 시작을 해보죠. 첫 소식은 역시 코로나19 소식부터 네. 전해드려야죠.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만큼 확산세가 중요하고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건데요. 네. 이게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에 11년 만에 발령된 심각 단계입니다. 아직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양상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심각으로 올린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전체 환자 3명 중에 2명이 지난 주말에 발생했어요.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총 환자 수가 602명인데 네. 398명이 주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80%가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또 이 중에 대부분이 대구 신천지 교회나 대남병원 관련 환자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건데 그래도 주말 사이에 환자 발생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심각 격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됐고요. 대구 지역민들에게 2주간의 자율적 이동 제한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회적 격리 조치가 발령된 겁니다. 네. 또 의심 환자 관리에 경찰과 법무부가 동원이 되고요. 또 교육부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는데 이거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중국 유학생 7만 명 중에 아직 3만 8천여 명이 입국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 학생들에게는 중국에서 원격 수업을 듣도록 하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 방안은 아니고요. 또 기입국자,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에게는 특별관리책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는 지금 6명입니다. 이 중에 4명은 대남병원 입원 환자였고요. 1명은 신천지 교인인데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던 환자였어요. 아, 예. 5명은 기저질환이 확인된 환자입니다. 네. 근데 1명이 자택에서 사망이 됐는데요. 사후에 검사해 보니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것 때문에 사망한 건지 기저질환이 40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40대. 근데 이미 화장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부검도 할 수가 없는 못하기 상황입니다. 때문에. 네. 근데 다 역학조사는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코로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뭐 과로인지 뭐 급성인지 네.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뭐 병역, 병원의 기록들 이런 거 확인 중이고요. 네. 신천지가 어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 낸 건데요. 최대 피해자는 우리다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신도 명단은 제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체 전체 신자 수가 24만여 명이라고 해요. 물론 대구 신도 9천여 명에 대한 명단은 제출을 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670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나서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천지 교회 강제 해체 이틀 만에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네. 부산이 대구 경북에 이어서 네. 집단 감염 우려 지역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6명인데 이 가운데 8명이 온천교회 신도들입니다. 네. 지난 14일부터 3박 4일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수련회 참가자 수가 150여 명에 달하고요. 네. 교회 전체 신도는 1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확진자 2명은 또 각각 성당을 다니면서 10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대구 신천지교회 다녀온 환자인데 부산 진구의 찜질방에서 3박 4일을 숙식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여러 네. 가지로 짚을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잠시 후 전문가 연구에서 이제 자세히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그다음에 부산 온천교회 이 세 가지 어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집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다수가 밀집해서 그렇죠. 모여 있는 부분들. 맞아요. 이게 지금 공통점이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유치원과 초중고본과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일주일 개학 연기 결정을 내린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모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거는 전부 다 웬만하면 취소하는 게 상체가 아니냐. 아마 그 미사도 이번에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네네. 미사를 취소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뭐 한 100년 만에 뭐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조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간에 밀집된 공간에서 모여 있으면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특히나 실내일 경우. 실내라면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상황이라면 한 1주, 2주 정도는 계속 취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실외라고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네. 범토분의 어떤 목사는 실외라 안전하다고 이렇게 그거 강변을 아니에요. 하는데 그건 정말 강변이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비말 전파가 되니까 감염이 되니까. 거기다가 안 그러니까 됩니다. 그 실외라더라도 지금 밀집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여 있으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 비말이 이제 건너갈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네. 거니까요. 아무튼 많이 모이는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불가피한 뭐 경우가 스포츠 아니라. 행사도 지금 거의 다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취소를 하고 예. 종료를 미리 한 것도 있어요. 핸드볼 같은 경우 뭐 종료를 해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하다가 말아 버렸어요. 예.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 모이는 걸 어떻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원래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무관중 경기는 징계 수단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무관중 있는 경기를 거거든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일상생활 수칙을 지키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인 네.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짚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요거는 잠시 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엄중식 가천대 교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부에서는 현재 대구에 머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지 상황도 좀 자세히 들어볼 계획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또 총선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네. 없죠. 어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지역 2차 공천 발표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종로 빅매치가 이제 공식화된 거고요. 그동안 예고를 했었죠. 통합당이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전략 공천 어제 두 군데 발표가 됐는데요. 네.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이 후보로 나선 서울 강서을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출마가 예상이 되는 서울 구로을에는 김용태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은 사실 기존 지역구가 양천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불출마도 선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양천을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전략 공천을 한 거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그러게요. 일종의 저격수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공천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검찰 개혁안을 비판한 다음에 검찰 사직을 했던 김웅 전 검사, 이 검사 내전의 저자죠. 네. 서울 송파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몫을 배려한 몫이요.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직접 영입을 했던 인사였고 그렇죠. 이 인사를 이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송파갑에 단수 추천한 거는 이런 부분 어떤 마음 상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갈 때 뭐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막 글 쓰고 안 하셨나요? 아니요, 방송에서 안 했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누가 했는데 뭐 딱딱 맞아 떨어졌네요. 보수당 가는 것도 그랬지만 야, 공천까지 막 받을 줄이야 몰랐네요. 네. 글 네. 쓸만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뭐 김웅정 검사는 그 전남 지역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어떤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수당으로 간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공천도 하나 있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갑에 문명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정말 깁니다. 네.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이 지역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죠. 아, 예. 네, 뭐 이 지역은 사실 뭐 민주당에서 항상 뭐 후보를 내지 않거나 약한 후보를 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이번 공천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부터 전국 본격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전국 지역구 30곳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선은 자동응답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투표 50%가 반영이 됩니다. 네. 또 이 와중에 네. 창당과 통합과 당적 바꾸기 지금쯤은 해야죠. 뭐 있어요. 코로나로 미룰 네. 수 없는 거니까.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창당하면서 예상대로 양철수 대표가 됐고요. 네. 오늘은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둔 세 개 정당,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신당 개업을 합니다. 또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도 오늘 합당 절차에 착수를 한다고 하고요. 예. 내일은
이 우리공화당에서 제명됐던 홍문종 의원이 친박 신당을 창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중로 의원과 이동섭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적을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한 이합집산 합종연행이 합종연행.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이제 있습니다.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그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겠느냐, 뭐 선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주장이 조금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예.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한 번도 미뤄진 적이 없죠 지금까지 역사상.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총선이 미뤄져서 만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4월 15일이 총선이고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난 건 5월 5월 말이니까 말입니다. 예. 뭐 약간의 시간적 여유는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러니까 뭐 일정이 그러니까 더 늦춰져 가지고 국회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제 그 선거 연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이제 상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워낙 지금 현장에서 선거운동 자체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선거구 획정 좀 확실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죠. 뭐 최대한 변화 없게 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이 상태로면은 사실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죠.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정당 투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지금 것 같아요. 상황이라면 참 선거법도 바꿔놓은 상황이거든요. 음. 그 상황에서 신인들은 뭐 아예 알릴 기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근데 압수나 이런 하여간 것도 어렵고요. 역대 선거는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역대 선거보다도 사실은 이합 집산이 심한 그렇죠. 네. 공학적 움직임이 성한 네. 이런 선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 그 선거법이죠.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주판을 튕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공학적 이합 집산이 너무나 네.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총선 전체를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이슈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얘기는 뭐 얘기가- 코로나가 중요하기도 총선 하지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옛날 기사도 많이 같으면 안 뭐라도 들어가지고. 다시 나오고 네.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슈 자체는 없고요. 계속 이합집산만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 지금 우리 이청자 이합집산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요.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한석 더 얻으려고 음. 붙었다 뗐다 이런 게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이잖아요. 네. 뭐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복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소속 상태인데 내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네.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지지자 얘기는 중심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잠시 후 이제 그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좀 그 질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향한 설득이자 호소여야 되는데 너무 공학적으로. 예, 호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없고 네. 계산만 분주한 선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유권자 보지 않고 네. 그렇죠. 그냥 머리 써가지고 잘만 그렇죠. 주판을 퉁기면 몇석 얻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몇 석 못 얻고 네. 그걸 따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참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나중에 한번 평가가 돼야 되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자, 집값 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처벌 근거를 마련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뭐 서울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조직적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호가를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봐왔잖아요. 뉴스도 여러 번 됐죠. 네. 근데 적발돼도 사실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어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예.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 원 이하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이 아파트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다 그렇죠. 포함이 돼요. 그 뭐 얼마 이상으로 내놓지 말아라. 뭐 네. 어떤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값은 받아야 된다. 시세 조정이라고 시세 그렇죠. 조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음. 특정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우리의 집값 담합 행위를 도와주지 않는 부동산들 예. 혹은 도와주는 부동산들을 많이 이용해라. 어허. 이런 어떤 유도 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뭐 현수막 붙이거나 엘리베이터, 뭐 게시물 붙이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요즘은 온라인 카페도 많잖아요. 네. SNS 단톡방도 많은데 이런 것들 제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차관 직속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신설을 했는데 네. 여기서 집값 담합 행위와 이런 SNS나
SNS나 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10여 개 단지에 집값 담합 제보가 접수가 돼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단지인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예. 이 밖에도 이 전담 대응반은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이런 각종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 단속과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단속반 같은 경우. 네. 이거 뭐 사법 경찰은 아니고 특별 사법 경찰 지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도 할 거고 단속도 할 거고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서 또 처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주 강하게 단속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합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나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담합행위야말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맞습니다. 행위 아니겠습니까? 반자본주의 행위 아닌가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예. 현재 지금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예요. 그것도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인데 나는 6억 원에 내놓겠다라고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고요. 예. 부동산 중개업자가 벌을 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매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 내가 6억을 내놨는데 왜 올리지 않느냐 항의를 하면서 예. 이 부동산 이용하지 말라는 SNS 그런 일이 글을 있었어요. 올린 사례도 이게 딱 그 있었다고 법에 합니다. 지금 근데 법에 없었거든요. 이게 네. 예, 예.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한 겁니다. 음. 없으면 사실은 처벌 못해요. 뭔가 업무 방해인지 뭔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값을 자기가 정한다는 건데 네. 사실은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는 이거를 처벌할 수가 있죠.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네. 그냥 재산권 행사의 나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하니까 합시다라고 문제되는 하면은 거죠. 그렇죠. 담합은 불법이죠. 뭐 나 혼자 6억에 내놓든 100억에 60억에 내놔도 내놓든 돼요. 뭐 그건 뭐 뭐. 자유지만 이게 이제 문제는 담합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럼 낮게 내놓는 걸 막아버리면 그게 그거는 이제 문제인 문제가 거예요. 되는 거죠. 그게 반자본주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정 질서를 해치는 네. 그런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걸 처벌한다. 근데 처벌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처벌되는 겁니까? 일단은요. 담합에 가담한 사람 근데 다. 이게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판례라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홍보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맘카페 같은 데 좀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좀 뭐 좋아요 이런 거 만약에 누른 사람을 전부 다 그러면 처벌할 거냐? 그건 못 하겠지만 좀 그렇죠. 그럼 주체적으로 했던 사람들 위주로 최초 제안자라든지 주도한 사람 뭐 이런 아마도.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원래는 보통 이런 경우는 유예 기간을 주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 없이 적용이 되고요. 네. 주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글을 올린 사람, 뭐 이런 사람 중심으로 처벌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이 10여 개 그 케이스가 이미 제보가 됐다고 그렇죠. 하니까 뭐 멀지 않은 한 달 이내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처벌하고 홍보가 이제 또 중복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하지 마세요. 네. 라는 처벌 아주 위해가 강력한 뭡니까? 경고. 예. 일단 경고가 좀 하면 먹혀야 되는 3년 이에 될 수 있다. 이걸 딱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자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